중년 이후에 여러 가지 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환 가운데 일상생활을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물으면 허리 통증을 또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허리 통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근데 실제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발생하는 이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척추관 협착증인데 사실 허리가 좀 아프다, 뭐 통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디스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척추관 협착증도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리 쪽의 질환들이라고 하면 보통 허리 디스크와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우리가 대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랑은 달리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해보면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뼈와 인대와 근육과 이런 부분들의 퇴행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고 그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게 됨으로써 증상들이 나타내는 것들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단계를 두고 서서히 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나타나는 것들이 정상적인 척추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쪽에 디스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란색의 신경이 있고 지금 빨간색 안쪽이 척추관 내로 척수라는 신경이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뼈도 자라나게 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인대도 자라나고 앞에서는 또 디스크가 밀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아까 타원형으로 내려가던 이 신경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고 눌리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발생하는 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척추관이 좁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선천적인 원인이랑 후천적인 원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척추관이 아주 좁아서 척추관 협착증이 잘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대부분이 후천적인 원인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한마디로 이 부분들을 정의를 하자면 결국 노화 그리고 퇴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뼈도 조금씩 주저앉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의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두꺼워지고 그다음에 척추관을 압박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때 내가 평소 때 운동을 어느 정도 해주셨던 분들은 이 탄력들과 뼈의 건강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상들이 발현하는 것들이 훨씬 더 늦게 되겠지만 관리를 못 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퇴행과 노화가 빨리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슬프게 느껴지는데 근데 나이가 든다고 다 허리가 아픈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하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불편함을 느끼시는데 개인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척추의 퇴행이라는 부분들도 결국 개인차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데요. 뭐 피부를 생각을 해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아주 열심히 잘 하셨던 분들은 피부가 좋고 그다음에 빨리 피부가 노화가 오는 사람들도 있죠. 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 때 좋지 않은 자세로 오래 취하거나 아니면 평소 때 운동을 별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리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세 가지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퇴행이 훨씬 더 빨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관리가 줄어들게 되면서 증상들이 조금씩 더 나타나게 되고 아무래도 척추관 협착증이 빠른 나이에 나타나는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척추관 협착증이 또 허리 디스크와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척추관 협착증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척추관 협착증이 어느 나이에 갑자기 나타난다기보다는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허리에 염좌라고 하죠. 허리를 삐끗한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들을 몇 번 이상 거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30, 40대부터 천천히 이제 나타나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부분들이 천천히 누적이 돼서 50대에서 60대, 70대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척추관 협착증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 텐데 앞서 말씀하셨던 디스크와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네, 하나가 내 증상들이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다리 쪽에 통증이 있는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디스크로 인한 부분들인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제가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들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처음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과 그다음에 허리 디스크의 특징적인 차이를 봤을 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히기 힘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자세를 할 때 통증이 조금 더 증가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척추관 협착증의 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허리를 굽힐 때 오히려 통증이 줄고 편해지는 느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꼿꼿하게 서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우리가 뭐 컴퓨터를 본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 허리가 뒤로 젖혀지는 자세에서 다리 쪽으로 증상들이 좀 더 내려가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보행의 특징을 봤을 때 내가 처음에는 똑바로 걸을 수 있다가 점차 허리가 굽어간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해주시게 되는 네.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오래되게 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굽은 상태에서 고착이 되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가 척추관 협착증의 가장 주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임상에서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올리는 이 검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각도, 보통 한 50도 정도에서 한 70도 정도에서 증상들이 다리 쪽이나 아니면 엉덩이 쪽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척추관 협착증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0도까지 번쩍번쩍 잘 올라가는 것들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경학적 증상을 봤을 때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신경 증상이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네. 다리 쪽으로 옆이면 옆쪽 아니면 뒤쪽이면 뒤쪽 이런 식으로 어떤 선을 따라서 내려가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저림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증상들보다는 뭔가 모호한 통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리 전체적으로 뭐 시릴 것 같다. 그리고 터질 것 같다. 다리 전체적으로 저리다. 이런 부분들에 좀 애매모호한 이런 증상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증상의 좀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이제 길을 가다가 어르신들 보면은 90도 정도 허리를 굽어서 네. 다니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내가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가 되면 뒤쪽에 있는 척추관이 한 10에서 15% 정도 그 면적이 넓어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거든요. 내 몸은 허리를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 구부정하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통과를 하니까 아프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프지 않은 자세를 찾게 되고 이 상황들, 구부정한 자세를 찾는 상황들이 고착화되면 그때부터는 허리를 펴려고 해도 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병원에 빨리 이제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서 병원을 잘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네, 좋은 네. 말씀이세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급성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통증이 갑자기 급성으로 아주 심하게 나타나니까 대부분 병원에 가시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서히 내 몸을 잠식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네. 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상들보다는 뭔가 애매모호한 증상들 때문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조금씩 아플 수 있지라는 네. 부분들 때문에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도 좀 더 원활하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이렇게 어느 정도 단계가 넘어선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해 주시기 때문에 치료가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병원에 빨리 내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수술을 하는 경우에 좀 많이들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수술을 또 해야 될까요? 네, 생각보다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소변의 장애를 가지고 오는 장에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한 케이스들
아니면 내 다리가 거의 마비가 돼서 본인 힘으로 걸을 수 없는 경우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경우에서는 웬만하면 최근의 트렌드가 수술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수술에 대한 걱정은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한의학 쪽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한방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 있어서 결국 환자분들의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주변으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겠죠. 네. 이 염증 반응을 줄임으로써 신경을 내려가는 그 자극을 줄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척추관의 면적이 좁아진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물리적인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면적에 다시 유의미한 그 결과들을 만들어주게 되고 신경의 원활한 소통을 만들어줌으로써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방법이 어떤 것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의 치료 모습을 담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척추관 환자분의 증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내가 통증이 있을 때 다리 길이의 차이가 나죠. 골반의 변이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이때 골반의 변이부터 바로 맞춰주게 됩니다. 골반을 바로 맞춤으로써 허리 쪽에 배열을 다시 정렬시킬 수가 있고요. 신경이 내려가는 구멍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리 길이의 차이가 그러네요. 왼쪽 편에 다리가 많이 짧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골반의 변이가 좌측이 후하방 장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좌측 골반의 변이를 다시 바로 맞추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교정을 함으로써 골반의 변이를 다시 바로 맞추게 되면 바로 맞춰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골반을 바로 맞춰놓고 허리 쪽을 이완시킴으로써 지금 보시는 것들은 허리 옆쪽에 있는 근육들과 인대 그리고 힘줄들을 천천히 이완시켜주는 그런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프진 않나요? 네, 생각보다 되게 시원하다고 네. 말씀을 하실 네. 거예요. 자, 이렇게 척추관 그리고 신경이 내려가는 구멍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네. 척추관 협착증의 통증 그리고 당기는 증상들,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길이가 맞지 않았던 다리가 치료를 하면서 딱 길이가 맞아진 네.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추나요법 외에도 또 약침 치료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약침 치료라고 하면 한약을 정제한 용액들을 환부에다가 직접 우리가 슈팅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추관 협착증은 결국 신경 주변으로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때 신경 주변으로 우리가 약침 용액을 주입을 함으로써 그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의 압박에 대한 부분들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특히 약침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증명하는 연구도 또 진행이 됐다고요? 네, 최근에 저희 병원과 서울대 약대와의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약침 치료가 염증 반응을 줄이고 그다음에 신경을 재생시키고 보행 능력을 강화시킨다는 이런 논문들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를 미디에이터 오브 인플라메이션이라는 이제 국제 학술지입니다. 여기 4월호에 저희가 게재를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한 쥐 모델에서 약침을 주입을 함으로써 염증을 줄여주고 신경세포의 다시 재생을 촉진시키고 보행 능력을 강화시킨다라는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한약을 먹는 것도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한약 치료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먼저 뼈의 퇴행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네. 뼈가 내려앉으면서 안쪽에 있는 연골도 내려앉고, 대부분의 경우 40대가 지나게 되면서 골소주라고 하죠. 뼈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파란색에 한약 약침에 효과적인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면 골소주가 증가가 되고, 복용 전에 비해서 복용 후에 뼈 세포들이 보다 증식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되면 내려앉는 뼈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결국 신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척추관 협착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염증이 발생을 하면서 신경이 자극되고, 이 자극된 신경들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엉덩이와 다리 쪽의 증상들을 유발하는 것들이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자, 약침 용액 그리고 한약액들이 들어가면서 복용 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가 네. 소실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복용 후에는 신경세포들의 재생이 촉진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 클릭 시간에는요, 그 노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의학적으로 좀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